입국한 20대 대학생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북의 코로나19 환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모든 해외 입국 도민에 대해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고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뒤 3일 안에 감염 여부를 검사받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이 관광 안내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5억 원을 들여 청자 정자를 지었지만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익산시 농민회가 농업인회관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입국한 20대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익산과 전주에 각각 집이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이로써 전북의 코로나19 환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익산에 사는 대학생 24살 A씨와 전주에 사는 대학생 22살 B씨가 오늘 새벽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근로체험을 하다 그제 오후에 귀국했고 어제 오후에 열이나 익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B씨는 지난 1월부터 영국에서 어학연수 중 어제 오전에 귀국했고 증상은 없었지만 영국에서 함께 공부한 동료가 확진됐다는 소식에 오후에 전주 덕진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전북의 코로나19 환자는 열흘 만에 2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천공항에서 내려올 때 시외버스를 이용했습니다. A씨는 버스 승객 7명과 부모 2명 등 모두 9명과 접촉해 이들에게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B씨는 가족과 접촉하지 않았고 함께 탄 버스 승객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입국 이후에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집과 보건소만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에 의한 동선은 집하고 보건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오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외 입국 도민 중 환자는 6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이들처럼 공항이 아닌 집에서 확진된 4명이 전북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해외 입국 도민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라북도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뒤 3일 안에 감염 여부를 검사받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자가격리가 어려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임시생활시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이 관광 안내소로 사용한다며 청자로 만든 정자가 있습니다. 이미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는데 애초부터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완공된 정자입니다. 지붕이 청자로 돼 있고 기둥 일부에 청자를 붙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외관은 일반 정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5억 원. 관광 안내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격포항에서 관광시설 공사가 진행돼 이 정자를 아직 사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자의 구조입니다.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 안내소 기능은 하기 어렵습니다. 뒤늦게야 부안군은 별도의 예산을 들여 안내 기능을 하는 키오스크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내소로서의 그런 게 없어서 이번 추경에 키오스크를 할까 하거든요. 관광 안내도 하고 이 청자에 대한 청자 정자에 대한 소개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부안군의 취지대로 관광 안내소가 필요했다면 굳이 5억 원이나 들여서 청자 정자를 지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5억 원이면 농촌의 일반 정자 20개를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건 아니네, 5억.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5억 값어치는 없을 것 같은데. 부안의 고려 청자 이미지를 살려 청자를 활용한 정자를 지었지만 청자의 이미지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관광 안내소는 더 기대하기 어려운 어정쩡한 건물만 남고 말았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익산시가 설립한 농업인회관의 이전 문제를 놓고 익산시와 농민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익산시 농민회는 일방적인 농업인회관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20년 전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해 운영 조례를 제정해 지원해온 농업인회관입니다. 최근 이 조례를 개정해 북부 청사안으로 농업인회관을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익산시가 2016년 북부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재원 충당을 위해 농업인회관이 있는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함열출장소 건물이 농업인회관하고 함열출장소가 같이 있었는데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익산시 농민회는 충분한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제시한 건물은 현재 사용하는 건물의 10분의 1 수준으로 비좁아 1년에 100여 차례 회의와 교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마련해줘야 이전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20년 전에 농업인회관을 만들기로 익산시와 농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조례를 바꾼 것은 20년 전의 약속을 익산시가 일방적으로 어긴 사실입니다. 농업인회관 이전 문제는 2016년 처음 불거진 뒤로 우여곡절 끝에 관련 조례까지 개정됐지만 양측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이달 말에서 6월 말로 석 달 연장했습니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며 납부 의무자는 이미 발부된 고지서로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과 5천만 원 이상 연구 용역 사업 등에 대해 정책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정책 실명제 공개 대상 사업을 신청받아 오는 6월부터 정보 공개 포털과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책 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다음 주 4월 2일부터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들은 이 기간에 읍면동수의 2배까지 현수막을 붙이고 차량과 확성장치 한 조를 이용해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으며 차량 등 5대의 홍보물을 부착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 4월 1일까지 각 캠프에서 선거 벽보를 제출하면 4월 2일에는 대부분의 선거 벽보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8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3곳이 조성된 지 20년이나 지난 노후산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노후산단이 환경과 안전, 교통 문제는 물론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청년 인력의 취업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도심에 있는 노후산단에 대한 도로 정비, 주차장과 공원 확충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산단 내 유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거나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